오늘 교재는 68쪽일 겁니다. 보세요. 68페이지. 취득세,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방금 했잖아, 그죠? 취득세. 취득세에서 이제 우리 알아보는 거, 그죠? 요거는 뭐 과세 대상, 그죠? 두 번째는 세금을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그죠? 그리고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어떻게 정할 거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율, 그죠? 요 세율에 오면은 표준 세율이 있다. 취득세 표준 세율. 여기다가 두 번째 이 취득세를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그죠? 그걸 우리가 중과세율이라 이랍니다. 중과세. 그리고 세금 부과 안 한다. 뭐라 했죠? 예? 과세 안 하는 건 뭐죠? 비과세. 그죠? 비과세 하고 나면 이제 요거는 비과세고 표준세율과 중과세는 세금 내야 되죠. 납부. 언제까지 세금 내느냐. 그죠? 납부. 납부는 언제까지 하느냐. 요게 취득세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그죠? 취득 했잖아요. 우리 취득세에서 먼저 요게 취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취득이 무슨 말이죠? 취득. 뭐 취득, 그죠? 예, 가져왔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취득을 할 때 보면은 돈 주고 사오는 거죠. 매매, 매수, 그죠? 뭐 매매를 합시다. 매매, 사고 팔았다, 그죠? 매매, 뭐 분양을 받았거나 아무튼 돈 주고 샀다, 매매, 세금 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집을 하나 지었답니다. 신축. 집을 샀다면 세금 내는데 집을 내가 하나 지었다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취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냅니까? 안 냅니까? 내야 됩니다. 그 신축도 취득으로 봅니다. 그럼 내가 살던 집을 한층 올렸습니다. 정축. 정축도 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정축도 세금 낸다. 취득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것만 대부분 이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신정축도 세금 내는구나. 이렇게. 매매라는 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죠? 승계 취득한 겁니다. 그렇죠? 매매라는 거는 승계 취득한 겁니다. 내가 집을 하나 지었다는 것은 요거는 원시 취득입니다. 그죠? 원시. 최초. 그렇죠? 원시 취득. 요 정축이라는 거는, 요런 정축했다는 거는 취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취득. 예. 요 정축 우리가 간주한다 해서 요 우리는 간주 취득이다 또는 의제 취득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 취득의 형태가 거의 세 가지다. 그죠? 원시. 다 같이 시작. 원시, 성계, 의제. 알았죠? 원시, 성계, 의제. 취득이 세 가지 있구나. 우리가 실사회에서는 보통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매매라는데, 우리는 지금 실무 공부가 아니고, 그죠? 우리는 이제 취득세라는 요 법 규정을 공부합니다.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원시 취득과 성계 취득과 의제가 있다. 그죠? 요걸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갈게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성계라는 거는 매매. 잠깐 요걸 먼저 하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과세 대상 요거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법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14가지입니다. 요거는 그럼 첫째 토지, 부동산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토지와 건축물 요거는 세금 내야 된다. 그죠? 과세 대상. 이거 외에 차량, 차량도 세금 내야 되고, 그리고 기계 장비, 이거 중장비를 말합니다. 여기 기계는 아니 중장비. 그리고 항공기도 세금 내야 됩니다. 3에는. 예. 그리고 선박도 취득세 내야 되고.
알았죠? 또 우리 이 광구의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광업권이라 이랍니다. 광업권. 이것도 취득하면 세금 내고, 어업권도 세금 낸다. 어업권.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예. 그리고 임목을 취득해도 세금 낸다. 임목. 또 마지막에 가면은 요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성마 회원권, 요트장 회원권. 여기 모두 다 회원권도 세금 내세요. 그래서 요 과세 대상이 모두 몇 개냐? 14가지로 딱 열거되어 있다. 그죠? 예, 자, 보세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 건축물, 요거 뭐라 했죠?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어권, 어업권, 임목, 요거는 골프장, 요거는 콘도, 요거는 종합체육시설, 요거는 성마, 요거는 요트. 다 알겠는데 하나 조금 낯선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임목, 그죠? 요 임목이라는 거는 설립자 나무 목자를 씁니다. 요렇게. 그 설립자 나무 목자 아니고 요 임목이잖아. 그죠? 서 있는 나무라 이겁니다. 즉 자연 상태에 자라고 있는 나무. 그 나무도 과세하느냐? 요 나무라는 것은 요거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그게 말하면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뭐 대나무 밭 이런 겁니다. 알겠죠? 숲을 우리가 어떤 그 임목의 집단을 말하면 나무에 한 나무 한 그루가 아니고 이런 걸 우리가 과세 대상. 요거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인 방법으로 말하면 그죠? 명인 방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일단 나무다 그래 이해하세요. 아, 임목 나오면은 나무다. 알았죠? 그 여기 이제 과세에 대해서 딱 열거되어 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어권, 어업권, 임목, 골프, 콘도, 요거는 종합, 체육시설, 성마, 요트, 회원권. 요거는 회원권입니다. 회원권. 그래서 요게 과세 대상이다. 그죠? 그럼 이런 과세 대상물을 원시 취득하거나 성계 취득하거나 의제 취득에 의해서 취득하면은 세금 내야 된다. 아셨죠? 예.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원시 취득에 하면은 다시 한번 적을게요. 대표가 신축, 그죠? 성계 취득의 대표는 뭐다? 매매. 의제 취득의 대표는 뭐죠? 정축이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토지를 우리는 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신축이나 매매나 정축은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면 토지를 원시 취득할 수 있습니까? 토지,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매립, 간척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 그래서 바다를 우리가 메울 수 있잖아, 그죠? 이런 매립이나 간척에 의해서 토지를 원시 취득할 수 있다. 매립 간척. 예. 이런 보세요. 이런 말하면은 그죠? 이게 육지와 바다가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닷물을 이렇게 가다 버리죠, 그죠? 바닷물을 가다다가 여기에다가 흙이나 자갈을 부어버립니다. 그럼 땅이 생기잖아. 이걸 우리는 매립이라 합니다. 매립. 예. 여기 있는 물을 빼버리죠. 물을 빼도 땅이 생기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간척이다. 김포 뭐라 하죠? 김포 매립지를 하잖아. 서산 간척지. 알겠죠? 예. 새만금 간척사업. 이런 거죠. 매립 간척으로 우리가 토지를 조성하면은 이것도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다.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기계도 만들 수 있죠. 요 차량이나 기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원시잖아. 그죠? 제조라 이랍니다. 제조. 그럼 여기 있는 항공기를 만든다. 비행기 만드는 걸 뭐라 할까요? 비행기를 만드는 거. 조립이랍니다. 비행기는 조립.
왜냐하면 이거는 제조라 말을 안 쓰고 비행기 부품은 전체를 다 만들 수가 없답니다. 일부를 수입해야 되니까 가져와서 조립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배를 만드는 걸 뭐라 하죠? 그렇죠. 건조한다. 건조한다 이라죠. 그죠? 건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런 어떤 만드는 거 표현이 다르지만은 차량이나 기계를 만드는 건 뭐라 했죠? 제조. 항공기는 조립. 선박은 건조. 알겠죠? 만들었다. 광업권, 어업권 요거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광업권이나 어업권은 우리 그 주무관청에 가서 인가나 허가 받아야 되죠. 그 인가나 허가 받는 걸 우리는 출원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출원. 알았죠? 출원. 예, 출원했다. 또 이걸 우리가 점유 주인 없는 무주물 점유로 인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내꺼되는 게 있죠. 그걸 무슨 취득이라 하죠? 시효 취득하잖아. 들어보셨죠? 그죠? 시효 취득. 부동산을 우리가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으면은 내꺼 되잖아. 그죠? 그게 시효 취득이라면 시효 취득. 요런 게 원시 취득이다. 그죠? 조금 많죠. 그죠?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축, 매립 간척, 제조, 조립, 건조, 출원, 시효. 아시겠죠? 예. 자, 이리 와서 요게 이제 성계취득에 매매가 있다. 그죠? 요 매매가 있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계취득하는 걸 뭐라 하죠? 상속인데 요 매매가 나오면 항상 두 개가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매매하고 그게 바로 뭐냐? 교환 그리고 현물 출자. 상속이 나오면은 여기에 따라오는 거 정여 비슷한 거죠. 그죠? 정여와 기부가 있다. 요거 차이점. 매매와 상속의 차이점 뭘까요? 요거는 공짜로 받은 거잖아. 무상. 요거는 뭐죠? 유상. 그렇죠? 요걸 우리는 유상 성계 취득이다. 요걸 뭐라 한다? 무상 성계 취득이라 합니다. 알았죠? 요거는 뭐라 했죠? 유상. 요거는 무상. 예, 저기 보면은 우리가 토지를 하나 샀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토지를 팔았다. 그죠?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았다.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았습니다. 토지를 팔고 이 갑은 을로부터 토지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받았고 이때 갑은 을로부터 대가를 건물을 받았다. 이 대가를 주식으로 받았답니다. 주식으로. 응? 그럼 갑은 을한테 토지를 주고 현금 받았다. 이때 토지를 뭐 했다 하죠? 우리 매매. 그죠? 토지를 팔았다. 매매를 하고. 이거는 토지를 주고 금을 받아왔죠. 이거는 매매를 하지 않고 뭐 하죠? 교환. 그렇죠. 교환이라 씁니다. 그죠? 교환. 요거는 토지를 주고 주식 받아왔죠. 이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뭐 했다 그러죠? 출자한 겁니다. 현물 출자. 현금 출자가 아니고 현물 출자를 하죠. 그래서 현금 이외에 출자하는 걸 우리는 현물 출자라 이랍니다. 현물 출자. 그럼 가만 보면은 이 토지를 팔았는데 대가를 뭐를 받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진 거잖아. 전부 토지와 현금이 교환된 거잖아. 그죠? 이것도 교환된 거잖아.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 그죠? 모두 교환됐는데 다 교환이란 건데 표현을 매매, 교환, 요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나오면 이게 항상 같은 의미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항상 요래 매매하거든 교환과 현물 투자는 항상 한 덩어리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한 번 더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는 한 덩어리다 같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토지를 팔았죠. 갑은 을한테 토지를 팔았으니까 갑이 내야 될 세금 무슨 세 내야 되겠을까요? 팔았으니까
양도세.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무슨 세? 취득세 내야 되지. 그죠? 현금을 갑이 취득했잖아. 무슨 세? 어른 현금을 갑한테 팔았잖아. 뭐 말이 이상합니까? 아무튼 토지는 팔았는데 이 현금 취득했죠. 현금은 지금 여기 보세요. 과세 대상 현금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세금 안 내는 겁니다. 현금이 없잖아. 과세 대상에.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만 갑은 무슨 세 내면 되죠? 양도세, 어른 무슨 세? 취득세 내면 됩니다. 요 경우 볼까요? 요 토지에 대해서 갑은 무슨 세? 팔았으니까 양도세, 어른, 취득세. 건물은 여기 있죠. 있으니까 이 건물에서 갑은 무슨 세? 취득세 내야지. 건물 받아봤으니까. 어른 무슨 세? 양도세 또 내야 됩니다. 왜? 요것도 여기 있고 요것도 여기 있잖아. 건물도 있으니까. 과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환은 항상 쌍방간에 과세됩니다. 양쪽 다. 요것도 세금이 부과되고 요것도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갑은 양도세 내고 건물은 취득세 내야 되고 어른 요거는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요거는 팔았으니까 양도세 냅니다. 아시죠? 그럼 요거 보세요. 요 토지는 갑은 어른한테 팔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 내야죠? 양도세. 어른 취득세 내야죠. 근데 주식은 여기 없잖아. 없죠? 없으니까 이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요 과세 대상에 있으면 세금 내는 거고 없으면 안 내는 거고. 그래서 취득의 형태는 이제 이런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 기억하실 거는 매매 나오면 항상 요게 같이 다닌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교환은 항상 뭐죠? 쌍방간에 과세된다. 알았죠? 그럼 과세 대상 알았고 취득의 형태도 알아봤다. 그죠? 하나 더 보세요. 요런 거.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여기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지목을 변경한답니다. 지목을 대지로. 밭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지목을 요래 대로 바꿨습니다. 대로. 그 대로 바꾸고 보니까 요 밭의 말하자면은 요 밭의 금액이 100원짜리였는데 대가 되면서 요게 130원이 되었답니다. 그 지목을 변경하면서 가액이 늘어났죠. 그럼 요 부분을 세금 내세요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 증가한 요 금액 세금 내세요. 그래서 여기도 그죠? 그래서 의제 취득에는 정축도 있고 지목을 변경한 경우 또는 종류 변경도 나옵니다. 종류를 바꿨다. 요 종류를 말하면은 화물용 운송 차량을 승객 운송 차량으로 개조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었다면은 그 증가된 부분 요거 세금 부과하겠답니다. 요걸 취득으로 간주한다. 정축이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그 증가액을 요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겠답니다. 찾는 걸로. 아시겠죠? 요 부분 세금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부과하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요게 뭐냐? 과점주주 들어봤습니까? 처음 듣죠? 그죠? 과점주주를 하는 사람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 보유가 50%가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점주주를 합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50%를 초과했으면 이 사람도 취득세 내세요 부과하겠답니다. 그래서 취득의 형태는 요게 크게 이거다. 그죠? 자, 보세요. 많죠? 여러 가지잖아. 그죠? 모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다양한데 우리가 실제 실무에 가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거의 99% 이거죠. 그죠? 이거와 관련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규정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구나. 이런 모양으로, 이런 과세 대상물을 이런 모양,
원시 취득했거나 성계 취득했거나 의제했거나 그 취득한 자가 누구죠? 납세 의무자다. 아시겠죠? 그죠? 납세 의무자. 그러면은 이제 납세 의무자 나왔다. 그죠? 세금을 내야 될 사람, 납세 의무자. 자, 이제 과세 대상도 알아봤고, 그죠? 납세 의무자. 그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자잖아. 그죠?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인데, 요 말을 붙입니다.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한 자. 아시겠죠?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잠깐 보세요. 내가, 보세요. 집을 하나 샀다.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고 또는 건물을 사고 등기합니다. 등기.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을 내느냐. 등기를 안 해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세금을 내느냐. 요 취득을 하고 나서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취득만 했다면 요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세금이 과세되느냐. 등기 등록이라는 이런 형식 요건을 충족했을 때 세금을 부과할 거냐. 형식 과세가 있고 사실 과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쪽을 택합니다. 아시겠죠? 그 우리나라는 요거 전에 사실 취득했다면은 과세하겠답니다. 그래서 요 사실이 뭘까요? 잔금 지급한 거. 잔금을 지급했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등기 안 해도. 알겠죠? 등기는 나중에 해도 요 잔금 지급하면 세금 내는 요게 사실과세입니다. 아시죠? 사실과세.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기를 만약에 먼저 하면은 요날 취득일입니다. 알았죠? 취득일. 등기를 안 한 경우는 항상 뭐가 된다? 잔금 지급일. 여기 뭐죠? 취득한 사실. 사실과세입니다. 그래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형식상 취득한 자가 아니고 아셨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저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법이라는 법입니다. 그죠? 법이잖아. 그죠? 법은 항상 모든 법은 뭐가 있죠? 원칙이 있죠. 원칙 있으면 또 뭐가 있어? 예외 없는 원칙은 없잖아. 그죠?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어느 게 나올까요?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요건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는 다양하죠. 그죠? 여기서 시험 냅니다. 예외에서. 항상 모든 법 공부는 정말 이겁니다. 이쪽에. 그래서 우리 시험은 또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잖아. 그죠? 주로 이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갑이다. 그죠? 건물 주인이 갑인데 이 사람이 자기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했다. 엘리베이터. 요 엘리베이터는 시설물이니까 요거 세금 내야 됩니다. 요것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요게 시설물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라는 요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세금 내면 되죠. 갑이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예외가 있다. 어떤 게냐 하면은 갑은 건물 주인이고 여기에 세입자, 을이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을이 갑의 동의하에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답니다. 을이 설치했다. 그럼 을이 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건물 주인은 갑이고 실제 가설한 자는 을입니다. 그죠?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예, 갑으로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취득했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주인이 내랍니다. 주인. 아시겠죠? 요 주인이 세금 내라. 왜 주인이 낼까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세금은 받기 쉬운 사람한테 받겠답니다. 알겠죠? 예. 세금의 기본 취지가 그겁니다. 받기 쉬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어느 날 밤에 야반도주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이 사람이 받기 쉽잖아. 그 주인한테 받겠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만약에 이사를 갈 때 요걸 못 뛰가잖아. 그죠? 그럼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이 건물의 효용 가치가 올라갔죠. 그 덕을 본 사람 누구죠? 갑이잖아. 그래서 갑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이 갑이 건물 준대 요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을 이래 부릅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어렵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다시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요 주체, 본체. 요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아, 이 사람이 하나 나왔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는 사람이 있다. 그죠? 건물주인데, 이 경우에 건물에 그 말하자면은 시설물을 가설한 사람하고, 그죠? 건물 주인하고가 서로 다르더라. 그죠?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서로 다르다. 세금 누가 내야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세금 내야 된다.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른 경우에 그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틀렸죠? 누가 납세의무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아시겠죠? 그죠? 요거 하나 딱 기억하면 되죠. 요거 한번 딱 들어놓으면 뭐 시험 때까지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그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알겠죠? 자, 이번에 또 두 번째 보세요. 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저기, 현대자동차. 저, 울산이죠. 그죠? 제가 어제 울산서 강의하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대구인데 서울에 생활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서울하고 이제 서울 강의하고 대전 여기 이제 오고 그다음에 대구, 부산, 울산 이거 매주 이렇게 매주 돕니다. 이걸 돈 지가 벌써 한 20년 넘었습니다. 학원 강의한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제가. 현대 자동차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세법 강의도 하고 회계학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과다 보니까 제가 전공이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회계학하고 이제 세법하고 이제 세무회계 쪽입니다. 보니까 그래 강의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회계학 강의도 하고 있고 세법도 강의하고 항상 세법 강의한 사람들 전부 다 회계학 다 합니다. 회계학 하는 분들도 이거 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보세요. 현대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죠? 이 현대 자동차 회사가 차량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제조. 그죠? 자동차 회사가 차량을 만드는 거는 원시취득이잖아. 그죠? 원시취득. 여기에 세금 내야 되죠? 요 세금 냅니다. 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현대 자동차 회사가, 자기가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 차를 우리 소비자한테 팔겠죠? 우리 소비자는 이 자동차를 무슨 취득한 거죠? 승계취득했잖아. 그죠? 승계취득했으면 여기에 대한 또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또 내야 됩니다. 자, 이 제조 보세요. 여기 있잖아. 그죠? 자동차를 제조한 사람. 여기 있죠. 원시취득이잖아. 그 자동차를 원시취득한 사람 납세의무자. 그죠? 승계취득한 사람도 납세의무자다. 그럼 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현대자동차 회사가 세금을 내고 나면은 요 세금을 이 사람은 이 자동차의 제조 원가에다가 포함합니다. 그렇겠죠? 원가에다가 포함해서 이 원가에다가 우리한테 이익을 붙여서 팔 겁니다. 그 이익을 붙여 판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또 세금을 또 내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 세금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간 거죠? 소비자 또 내야 되잖아. 우리 소비자 두 번 내는 경우가 되어버리잖아. 이걸 예상을 해서 이러리라 하는 걸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을 해서 너거는 세금 내지 말합니다. 알겠죠? 이 사람이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되지만은
이런 경우에 너거는 세금 내지 마세요. 왜? 어차피 너가 낸 세금은 소비자한테 다시 또 넘어가는 거니까 결국 요거는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시취득자.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이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가 다른 경우에 세금 누가 내야 된다? 누가 낸다? 예, 승계취득자의 고산. 원시취득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도 납세 의무 없다. 그죠? 그 시험 문제에 원시취득자가 세금 낸다? 틀렸잖아. 나왔습니다. 시험에. 예.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납세 문제 나왔다 하면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 다음 누구죠? 승계취득자. 알았죠? 예. 뭐 어려운 내용 없죠. 그죠? 혹시 뭐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예. 하나 더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보세요. 이 A, B, 이 사람들이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조합원입니다. 주택, 뭐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인데 한 20명 이상이 모여서 그죠? 주택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이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하나 신축했답니다. 아파트를 신축했다. 그럼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했으면은 아파트라는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누가 가져가죠?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주택조합을 구성했잖아. 그죠? 이 재개발조합이란가 아무튼 직장조합이란가 이거 구성해서 이 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세금 내야 되죠. 세금을 냅니다. 그죠? 요 아파트는 누가 가져가죠? 조합원들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조합원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아파트를 무슨 취득한 거죠? 승계취득했잖아. 그럼 승계취득해서 또 세금 내야 되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조합원들이 주택조합이 내는 요 세금은 이 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죠? 조합원이죠. 그러면 조합원들은 신축할 때도 세금 내는 거고 승계취득할 때 또 세금 또 내야 되잖아. 두 번 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때는 세금 내지 마세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또 누구죠? 원시취득자잖아. 이 사람은 승계취득자죠. 요거는 이제 같은 것이만은 우리가 요걸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주택조합 나오고 또 조합원이 나왔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조합원. 알았죠? 주택조합 하면은 틀립니다. 알았죠? 이 사람 아니고 누가 된다?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 이 사람은 세금 면제.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아시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해 보세요. 끝났습니다. 원칙은 누구죠? 사실상 취득한 자. 취득한 자 있다. 또 하나.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계취득자, 조합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부터는 기타 등등. 요거는 이따 우리 간단히 이제 책으로 보면서 기타 몇몇 사람들 정리하면 됩니다. 상속은 누가 낼까요? 상속인. 상속 받은 사람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거. 기타 등등. 요게 시험 문제. 납세 의무자에서 나왔다. 요겁니다. 원칙은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선자가 다른 경우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 원시취득자와 승계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납세 의무자? 승계취득자.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나왔다. 누가 납세 의무자? 조합원. 알았죠? 요게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예. 과세 대상 알아봤고 납세 의무자 알아봤죠?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과세 표준. 그죠?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은 뭐죠? 취득한 물건 값. 그죠? 우리가 집을 하나 샀다.
집을 샀으면은 취득가액이 과표가 됩니다. 그죠? 그 취득한 가액, 요 취득가액이 과표가 됩니다. 예. 만약에 보세요. 10억 주고 샀다. 10억에 샀으면은 요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예. 10억 주고 샀으면은 요게 과세 표준입니다. 알았죠? 예. 과세 표준. 10억 주고 샀으니까 요게 과세 표준, 요거는 세율이잖아. 그죠? 세율, 요게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면은 요 취득가액이 만약 우리가 10억 주고 샀으면은 이 금액을 자진해서 뭐 해야 되죠? 신고해야죠. 신고. 10억 주고 샀다. 그럼 신고할 때 얼마 하면 되죠? 10억. 하면 되죠? 10억 주고 샀으니까 10억에 신고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 경우에 10억 주고 사고 나서 보세요. 요걸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빼버리잖아. 그죠? 1억에 샀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걸 검증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 수 없잖아.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걸 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해야 할 최소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최소 금액. 적어도 요 금액 이상은 신고해라. 그 금액이 바로 뭐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요걸 뭐라 하느냐? 시가 표준액이라 이랍니다. 다시 따라서 시작. 시가 표준액. 시작. 시가 표준액. 요건 누가 정해 놨느냐? 정부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죠? 시가 표준액. 요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소 금액. 적어도 요거 이상은 신고하라 이겁니다. 요 금액은 시가 표준액을 정할 때는 실거래가의 한 70% 선에서 정합니다. 70%. 아시겠죠? 70%, 약 70%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우리 실거래가는 시시각각 변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매매 시점에 가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 시가 표준액은 실거래가의 약 몇 프로? 70%입니다. 아시겠죠? 약 70%. 그럼 이게 알아보니까 7억이 돼 있더랍니다. 나는 신고를 1억에 했습니다. 1억에 하면은 시가 표준액이 7억짜리 돼 있다면은 요거 1억은 무시돼 버리죠. 세금 얼마로 계산할까요? 7억. 그렇죠. 5억에 신고했다. 얼마? 7억. 8억에 신고했다. 8억. 맞죠? 그죠? 요거 이하 신고하면 요걸 하고 요거 이상 신고하면 그대로 인정해 줘 버립니다. 아시겠죠? 5억에 신고했다. 7억. 9억에 신고했으면 9억. 아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 뭐죠? 시가 표준액. 아시겠죠? 요 시가 표준액은 실거래가의 몇 프로? 70%. 내가 상가 건물이 10억짜리를 하나 있는데 이걸 경매로 낙찰을 받는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는데 이게 1차 유찰되고 유찰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낙찰을 얼마에 받았느냐? 6억에 받았답니다. 6억에. 그런데 이걸 알고 보니까 시가 표준액은 7억대 있더라. 시가 표준액은 7억인데 낙찰을 6억에 받았습니다. 6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 계산해서 세금 내야 될 과표를 얼마로 해야 되죠? 예?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이 6억인데 시가 표준액 7억입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 금액이 6억이라면 세금을 7억에 대한 세금 내야 될까요? 6억에 대한 내야 될까요? 이거 6억입니다. 요게 예외로. 아시겠죠? 이게 이제 특별한 경우잖아. 그죠? 요런 경우는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겠답니다. 아시겠죠? 요런 특별한 경우. 아시죠? 그죠? 그걸 뭐라 하느냐?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뭐라 했죠? 시작. 사실상 취득가액. 요 금액이 만약에 시가 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요건 인정해 주겠답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상적인 신고가액은 시가 표준액 이상 돼야 되죠. 요 금액은 요거 이상 돼야 되지만은 요거보다 미달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경우 있다. 그죠? 특별한 경우. 아시겠죠? 그 요게 언제냐?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인데 요게 모두 6가지입니다. 6가지. 그게 국수. 여러분들 왜 국수 알죠? 국수. 라면 국수. 그죠? 국수 파는 곳. 국수 공판장. 외울 때 요래 요새 국수 공판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 요래 해서 국수 공판장 법 요래 6가지. 요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이 경우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인정해 준다. 여기 뭐다 시작. 국수 공판장 법. 그럼 이제 국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 국은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국유지를 분할받았다. 이런 겁니다. 요 수는 뭐냐? 외국에서 수입해 왔는 겁니다. 수입하는 경우. 요거는 공매나 경매를 말합니다. 알았죠? 공매나 경매. 요 판이 뭐냐?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이 뭐냐? 재판 결과 그 금액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이 생겼습니다. 그죠? 판결에 의해 금액이 일정 금액 얼마가 정해진 거. 그런 금액은 인정하겠답니다. 그 금액은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 요 장이 나오죠. 그죠? 요거 장이 뭐냐? 장부를 말합니다. 장부인데 요게 무슨 장부냐? 법인 장부다. 이게 법인 장부를 그랬잖아. 그죠? 법인 장부가 뭐냐 하면은 이런 게 있죠. 왜 아파트 짓는 법인이 있잖아. 그죠? 주택 건설 법인이 아파트를 지었다가 만약에 아파트가 이게 미분양이 됐다. 그죠?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금액을 굉장히 다운해서 분양할 수 있잖아. 그 금액이 이 아파트에 말하면 시가 표준액이 7억이다. 7억인데 분양가를 6억에 할 수 있죠. 그렇잖아. 그죠?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요렇게 했을 때 요 금액, 요 법인으로부터 내가 취득했습니다. 요 시가 표준보다 낮아도 요거는 그대로 인정해 주겠답니다. 요런 경우가 법인 장부입니다. 알았죠? 근데 법인 장부인데 제가 장자를 이런 거는 요 법자를 달라 하니까 법이 중복되잖아. 그래서 그냥 장자를 딴 겁니다.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있죠. 그죠? 요 법 나와 있죠. 요게 바로 뭐냐?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즉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법률인데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다. 즉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그게 요 법입니다. 법. 지금은 이제 원래 이제 공인중개사 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여기 결국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국수공판장법 요거는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아시겠죠? 그죠? 자, 요 의미 3가지. 원칙은 뭐라 하고 신고가액 요 금액은 요거 이상 해야 되죠. 요 신고가액은 시가 표준액 이상 해야 됩니다. 요거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는 경우 있다. 그게 뭐죠? 국수공판장법. 알았죠? 국수공판장 이런 거다. 그럼 이 시가 표준액 이거 내가 오늘 뭐 집을 하나 산다 그죠? 뭐 토지를 사야 되는데 시가 표준 이건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죠? 여러분들 폰 가지고 있죠? 폰 가지고 있죠? 요 폰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폰에다가 시가 표준액 딱 치면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 이기에 대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그럼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됩니다. 민원실에 가서 요거 하나 열람하면 됩니다. 시가 표준액. 예, 그러면 요 금액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시가격이니까 우리가 왜 등기부등본 때 보잖아.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토지도 뭐 공시지가에 띄볼 수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죠? 예, 이건 알아볼 수 있다. 언제든지. 예. 그럼 요 금액 이상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취득세 과표 결정입니다.
세 가지다. 그죠? 시작.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알았죠? 그죠? 예, 요건데, 다만, 요 판결문과 효력은 같은데, 요 판결문으로 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 화해 당사자 화해 조서에 의한 판결문은 인정 안 하겠답니다. 또 인락 조서 한쪽에서 말하면 인정하고 승낙한 거, 인락 조서에 의한 이런 판결문도 요거 인정 안 하겠답니다. 그리고 또 포기 각서 요런 데 의한 요 가액도 인정 안 하고 의제 자백 이런 거 재판정에 우리가 출석을 갖다가 2번 이상 안 했습니다. 그죠? 이걸 의제 자백이라 합니다. 예. 요런 거는 우리 인정 안 하겠답니다. 다시 화해 인락 포기 의제 자백 이거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요거는 원고와 피고 사이 서로 합의했잖아. 그죠? 요것도 합의한 겁니다. 인정하고 승낙했다는 거는 결국 합의한 거고 한쪽에서 포기한 거잖아. 요것도 포기로 간주하는 겁니다. 재판에 나오라 그랬는데 2번 이상 출석 안 하면은 포기한 걸로 간주하는 거. 그걸 의제자백이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인정 안 하느냐? 화해나 인락이나 포기나 의제자백은 사전에 이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은 걸로 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금액을 뭐 할 수 있죠? 조작 가능성이 있죠. 그죠? 금액을 자기들끼리 어떤 금액을 조작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는 못 믿겠다. 요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요 금액으로 하지 않겠답니다. 요걸 안 한다면 뭘 할까요? 시가 표준으로 합니다. 알았죠? 자, 다시 화해, 인락, 포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은 요걸 안 해줍니다. 그죠? 사회상 가액에서 제외. 알았죠? 시작. 화해, 인락, 포기, 의제자백. 요거는 제외한다. 요게 우리 취득세 과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취득세 과표 결정 이제 끝났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아파트 하나 샀다, 그죠? 1억 주고 삽니다. 1억 주고 사면은 요 1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요 1억에 대해서 세금 이렇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내가 사면서 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줬다. 그러면 요 수수료를 포함해서 요렇게 세금 내야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 아파트를 1억 주고 샀습니다. 그죠? 요 1억에 대해서 세금을 요래 내면 되느냐? 그래서 하려면은 요 1억에다가 수수료가 들어갔다면 포함해서 1억 200만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느냐? 어느 게 맞을까요? 예? 수수료 빼고 세금 냅니까? 더해서 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입니다. 알겠죠? 예. 우리 취득할 때, 알았죠? 요 취득할 때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죠. 그죠? 요런 비용, 관련 비용은 취득세에 포함해서 신고하랍니다. 포함. 자, 그럼 이제 이거 왜 이런 걸 포함하느냐? 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10억 주고 샀습니다. 상가 건물 하나 샀다. 샀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시가 표준액이 7억이랍니다. 그래서 신고를 내가 7억에 했습니다. 알았죠? 7억 하면 되잖아. 그죠? 시가 표준까지 하면 되니까 7억 했다. 그죠? 그러면은 3억만큼 내가 덕을 받죠. 3억에 대한 세금이 4%입니다. 취득세가. 그럼 결과적으로 1200만 원만큼 세금을 적게 냈죠. 그죠? 낼 걸 적게 냈습니다. 그죠? 4% 적게 냈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제 팝니다. 판다. 파는데 그냥 값도 안 올라서 10억에 판답니다. 내가 10억에 신고했더라면은 10억짜리를 10억에 팔면은 양도 차익이 없잖아. 양도차익 없죠. 그죠? 그래 신고를 얼마 해놨습니까? 7억에 해놨잖아. 그럼 세무서에서는 이 사람은 7억에 샀다가 얼마에 파는 거죠? 10억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3억이 남았죠. 이 사람은 3억 남았습니다.
3억 남았으니까 세금 38%입니다. 얼마 내야 되죠? 약 1억 내야 됩니다. 1200원 득 받다가 1억 내야 되잖아. 이익 받습니까? 손해 받습니까? 손해 보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걸 신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위 신고했어야 되지. 그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취득 가액은 절대적으로 1위 신고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유는 알겠죠? 취득 가액은 항상 그대로 신고해야 됩니다. 즉, 취득한 가액을 신고할 때는 이거는 가능하면은 높일 수 있으면 높일 수 있는 게 좋고, 업해야 되고,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팔 때는 다운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취득할 때는 이걸 높이고 싶어도 상대편에서 안 높여주죠. 그죠? 상대편이 안 하니까 실거래가를 해야 되죠. 네? 우리 취득가액은 가능하면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양도할 때는 낮춰주고.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금에 대한 요 과표 결정 이래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요래 알지만은 실제는 우리가 할 건 항상 그대로 10억에 샀으면은 10억에 신고해야 됩니다. 실거래가로. 아시겠죠? 취득가액은 항상 그대로 신고하고, 이걸 절대 낮추면 안 됩니다. 왜? 팔 걸 생각해야 되잖아. 아주 팔 때. 언젠가는 팔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취득가액은 항상 그대로 신고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과세 표준은 그대로 실거래가다. 그죠? 원칙은 뭐라 했죠? 신고가액, 또 요 신고가액은 뭐 이상 해야 된다? 시가 표준 이상. 그런데 그대로 여기 나서 인정해 주는 게 있다. 그걸 뭐라 했죠? 사실상 취득가액 뭐가 있죠? 국, 수, 공, 판, 장. 알았죠? 예.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고가액은 실거래가. 그럼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신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낮추어 신고했습니다. 미달신고, 금액을 알 수 없는 무상취득, 이런 경우는 모두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을 하는 경우는 무신고, 신고를 안 했으면 이걸로 해버립니다. 또 요거는 미달신고, 요거는 무신고, 요거는 미달, 낮게 신고하면은 요거보다 낮게 신고하면 요걸 하고, 요거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거, 우리가 상속을 받거나 정려를 받으면 얼마 전인지 알 수 없잖아. 그죠? 요런 무상취득도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래서 무는 뭐라 그랬죠? 무신고, 미는 미달신고, 무는 무상취득, 공짜로 받은 거. 상속이나 정려는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 알겠죠? 예. 그래, 요거는 국수, 공판장, 법은 사실상 취득가액. 알았죠? 요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것이 화해, 인나, 포기, 의제자배까지. 예, 여기까지 우리가 과표까지 했습니다. 그죠? 예, 잠깐 쉬었다 이 부분 할게요. 이거는 뭐 지우지 마세요.